얼굴의 원장 수녀님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흔히 뭐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아이가요 보육교사 곁으로 황급히 뛰어가는데요. 복도에서 이제 수녀님이 다가오더니 아이를 덥석 듭니다. 이 허리 위까지 들더니 훅 내리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뺨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뺨을 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쓰러지는데 이 아이를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끌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 유치원 CCTV에 찍힌 겁니다. 이 영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풀 영상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뺨을 얼마나 세게 쳤으면 아이가 그 충격에 이 옆에 보이시는 벽으로 밀려 나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번쩍 팔을 잡고 들어올리네요.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이 위치를 보니까 거의 허리까지 아이를 들어 올리는데 거의 이거는 뭐 내동댕이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수녀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인 것 같아요. 이 피해 아동 부모님은 당연히 울분에 쌓여 있는데 저희 MBN의 김영현 기자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상처 나 있었죠, 뭐. 멍들고.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리검사하고 조사하고 다 했어요, 그래요. 너무 충격받았죠, 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시인 다 했어요. 죽을 게 좋다고. 양 교수님, 처음에 원장 수녀가 부인하다가 저런 영상들을 또 보고 얘기를 했겠죠. 나중에 좀 시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진술과 나중에 좀 바뀐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뭐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지금 학대를 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폭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집어던진 부분이 있는데 인정한 부분은 그 폭행한 부분만 인정하고 집어던지진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행동을 보면 지금 이 그러니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특히나 그 피해 아동을 데리고서 몇 시간 동안 그 아이를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넌 단순하게 넘어진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때려놓고 너는 넘어진 거다라고 세뇌를 시켰다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교사가 부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부모가 봤더니 눈두덩이가 부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냥 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서 편하게 얘기해라 했더니 실제로는 원장님이 그랬어요. 원장 수녀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원장이 분명히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질이 좀 좋지 않게 이렇게 지금 행동을 했죠. 잠시 전에 그 피해 아동의 사진이 나왔는데 얼굴이 거의 뻘겋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주민 저거를 이 유치원에서는 너는 넘어져서 다친 거야라고 집에 가서 엄마가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범죄 은폐라고 보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행동이 있으면 걸릴 수 있다라고 이 원장 수녀가 생각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아이가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맴매했다고 얘기하니까 부모가 좀 의심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 지금 영유아보호법상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그거를 요청하면 볼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을 바꿔놨습니다. 예전에 이 법이 없다 그러면 이 범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CCTV 요청을 하면 보여줘야 되고요. 그걸 보는 과정에서 저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부모들이 이제 경찰 신고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됩니다. 학대 행위를 한 걸로 보고 불구속 입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아이가 33개월? 만 3살이 안 된 상황인데 그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고 나서 4시간 동안 이 아이를 집에 보내지 않고 이 아이에게 너는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야? 알겠지? 라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이의 그 뺨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저히 그건 넘어져서 생길 수 없는 상처. 누가 봐도 정말 뺨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가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넘어져서 처음에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어디서 맞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가서 CCTV를 직접 엄마가 확인을 해보는데 이 아이가
이 수녀님한테 맞는 영상을 엄마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거짓말까지 시킨 셈이 된 건데 저 수녀님이 그러면 완전 범죄를 꿈꾼 겁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 일이 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겠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애가 눈가에 핏대가 좀 섰다면서 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엄마가 그 전화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황급하게 이 유치원에 가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참 시설이 이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엄마들이 정말 보내고 싶어하는 유치원, 아주 경쟁률이 높은 추첨 경쟁률이 높은 유치원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엄마의 그 실망감, 그 예. 상처는 더 컸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보통 학부모들이 아이를 유치원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수녀님들이 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신뢰가 더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녀님이 저렇게 애를 때리고 집어 던지고 한 다음에 거짓말을 강요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거짓말을 강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았고 본인이 이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강요한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을 강요하면서 아이가 그 거짓말을 계속 지킬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원장 수녀가 아이를 갖다 학대했을 때랑 비슷한 심리가 되는 겁니다. 예. 아이는 33개월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요. 말을 잘 들을 수도 없거든요. 보통 이 나이 때 애들이 이렇게 와서 밥을 갖다 빨리 안 먹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대부분의 이유는 무서운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애들이랑 있는 게 거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 왠지 편한 마음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단체 생활이 힘들고 왠지 버거웠는데 그거를 따뜻하게 돌봐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지나치게 활발한 아이들은 집에서도 밥 먹다가 돌아다니다가 밥 먹다가 돌아다니다가 밥 먹다가 돌아다니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를 갖다 억지로 밥을 먹게 해도 그 아이는 역시 밥을 먹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이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가 이래서 그러려니 하고 나서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 예. 자기가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갖다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예. 자기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화가 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갖다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할 때도 아이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지만 범죄를 은폐할 때도 역시 아이의 능력을 갖다 굉장히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초반부에 보시면 예. 아이가 황급하게 수녀님이 아니라 흰색 티셔츠를 입은 보육교사한테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녀님이 그러네요.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밥을 먹다가 먹기 싫으니까 황급히 이제 방을 나간 겁니다. 자기가 그나마 좀 친하다고 생각했던 보육교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따라가서 예. 이런 폭행을 저지른 건데 이 장면을 보면 평소에 이 아이와 수녀님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가깝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 교수 이 네. 피해 아동의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한 게 한 3개월 정도 됐다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 전에도 폭행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도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뭐 가정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그 전에 뭐 3개월 전쯤에도 분명히 상처가 나왔었다. 예. 유치원을 다녀왔을 때 상처가 나왔었다라고 했었고 특히 이제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치원에 가기 싫다라고 유난히 때를 썼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유치원 내에서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뭐 학대 행위라든지 폭력 행위가 추가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그 원장 수녀가 아이를 폭행한 내용을 보면 정말 단순하잖아요. 아이가 밥을 안 먹었다라고 때렸는데 예. 아이들이니까 밥을 안 먹을 수도 원래 잘 안 있고 먹어요. 칭얼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보통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를 달래서 어떻게든 먹게 하든 아니면 먹기 싫다라고 하면 진짜 안 먹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다음에 먹어라. 그리고 부모님께 상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손찌검을 하고 또 아이를 집어던진 행위를 보면 그 전에도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 사건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혹시 원화생들이라든지 이런 원화들 피해가 좀 있었나요? 그 다른 원생이나 또는 그 동일 아동에 대한 다른 폭행 사실은 지금까지는 발견된 게 없고요. 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CCTV 영상 자료가 찍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한 2개월 치고는 지금 영상 분석을 국가수에 의뢰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도 학대를 해왔거나. 그렇죠. 이 아동복지법상의 아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 행위는 물론 포함되고요. 예. 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됩니다. 저게 밥을 안 먹는데 막 쫓아가서 막 겁을 주는 행동 자체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CCTV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면 예. 이 피해 아동도 있고 또 피해 아동 이전에도 막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아동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더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다만 이 유치원을 폐원하는지 이 부분은 좀 신청서 넣었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되니까. 아, 폐원 신청서를요? 예, 그렇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 이 네. 폐원 신청서를 유치원 측에서 냈다는 건데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닌가 봐요. 예,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단은 폐원하겠다라고 뭐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관계 당국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예.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이 더 커지고 아동 학대 행위들이 더 발견된다 그러면 뭐 폐원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원장님 좀 걱정되는 게 이 아동이 어떤 좀 심리적인 상황일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 이런 학대 행위가 일어났던 장소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의 의사를 부모님이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가 아무데도 가기 싫고 집에서 있고 부모님이랑 부모님하고 있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아이한테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무데도 가지 않으면은 또 혼자 있으면은 더 상처가 심해질까봐 이럴 예. 때 또 빨리빨리 다른 유치원을 또 알아보는 선생님도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아이가 아직 이쪽에서 우리가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예. 저쪽에 가게 되면 또 적응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하고 또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를 보면서도 나 때문에 부모님이 화가 난다고 생각해도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이 앞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가 원하는 바를 갖다 해주고 예. 일단 아이가 원하는 거는 부모님과의 안정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정된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갖다 받는 것도 또 방법의 하나입니다. 너무 빨리 유치원을 옮기는 것도 좋지 않군요. 네, 그런데 이 유치원이 그래서 문제가 폐원을 해버렸으니까요. 예. 사실은 이거는 이 원장 수녀님이 얼마나 이 유치원에 오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원장 수녀님이 오래전부터 아이를 쭉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은 이 원장 수녀님은 원래 아이를 돌보는 쪽에 있지 않다가 다른 역할하다가 여기 몇 달 전부터 원장으로 왔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유치원이 없어진다는 거는 문제가 되고요. 아이 입장에서도 만약에 원장 수녀님만 없으면은 가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다 하더라도 이 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아이면 다른 아이들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